자,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삼각 B로 돌아가서 삼각 B라고 하는 건 크게 뭐와 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이었죠.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길이의 B 관계에서 둘둘 짝지어서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것들을 짝지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를 A라고 할 때 BC라 하면 대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 할 때 사인 A는 얼마가 되고 C분의 A가 되고 코사인 A는 얼마가 되고 C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뭐가 되더라? B분의 A가 되더라 에서 왜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왜요? 혹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죠?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말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요. 이 단어의 뜻 아는 사람. 이건 내가 니네들한테 알려줬으니까 니네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영어 단어다? 인터넷 검색하면 단어 뜻 나온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되게 그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수학 기호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에서부터 영어 글자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진짜 얘네들 겁나 편하게 공부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젠트 뜻이 기울기예요.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 때 그 기울기를 물어볼 때 탄젠트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 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탄젠트예요. 탄젠트라는 뜻 자체가 기울기예요. 그럼 사인은요? 사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 산의 높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인가 뭔가라고 하는 그거 말고요. 평면도형에서 특히나 직각삼각형에서 이 기준각에 대한 대변 높이를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나타내는 그 특정한 값이에요. 그럼 코사인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영어 좀 치시는 분들은 코라고 하는 애가 뭔지 아시죠? 영어 좀 아세요? 뭔지 아시나요? 코라고 하는 건 접두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개. 그 다음에 전미사라고 하는 건 장이, 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접두사 전미사예요. 그래서 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때 그 개살구라고 하는 게 개, 대충, 막 빚은, 그 다음에 엉성한, 가짜의 뭐 이런 뜻을 가지는 접두사죠. 그래서 개떡, 그냥 대충 빚은 그 개새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이 들된 거. 그 왈 그 써놓은 비치 그가 아니라 그죠? 사람이 들된 거. 그러니까 부모욕이 아니라 애욕이에요. 너무 딕션이 셌나? 미안해요. 자, 그럼 코라고 하는 것도 접두사인데요. 코라고 하는 거의 접두사는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노동자? 일하는 사람? 앞에 코가 붙은 모자? 동료.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즉 코라는 건 뭐예요? 그냥 짝꿍, 같이,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컴퍼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즉 코사인은 뭐예요?
사인 친구야. 얘 친구. 얘랑 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제가 지워라 그 세 개 안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애의 짝꿍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코 탄젠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탄젠트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이거는 스펠링을 잘 모르는데 SEC라고 하는 그 애가 시컨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밑변이에요. 그래서 코시컨트가 이게 코시컨트입니다. 얘 짝꿍이에요.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 짝꿍 뭐 이런 관계네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요. 역수관계예요. 둘이 서로 역수고요. 둘이 서로 역수예요. 그리고요. 쓸데없어요. 역수는 우린 뭘로 쓰죠? 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 탄젠트분의 1 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걸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대해서 요걸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 삼각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특수각을 먼저 배우셨어요. 몇 도, 몇 도, 몇 도? 30도, 45도, 60도. 30도하고 60도는 어디서 나오는 삼각형이며 정삼각형 반자른 모양이며 45도짜리는 어디서 나오는 직각삼각형이다? 정사각형 반자른 대각선으로 자른 모양이죠. 그래서 정사각형 생각하면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는 걸 길이비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도를 생각하시면 도형 3개를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특수각의 두 번째 0도 90도라는 걸 설명하면서 뭘 배워요? 4분원에서의 각도를 설명하면서 삼각비를 0도부터 90도까지 적어 놓은 걸 삼각비 표라고 하고 뒤에 보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엔 짠. 원으로 갈게요. 4분원이 아니라. 사분원에서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요 직선의 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원 위에 한 점에서부터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각의 크기를 구한다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x가 되죠. x, y라고 할 때에 x, y라고 할 때에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x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고 y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 즉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r이 되더라. 에 해당하는 삼각비의 값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r분의 x. 사인 세타는 얼마? r분의 y.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 x분의 y가 됩니다. 라는 규칙을 계속 가지고 저 각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각의 크기가 0도일 때, 저 세타 값이 0일 때의 각의 크기, 즉 시초선, 동경이 여기 있을 때의 각의 크기는 뭐 2파이 r 곱하기 뭐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0일 때에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값은 결국엔 이 좌표 r, 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1분의 1, 0, 0 뭐 이런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 크기가 계속 커져서 90도가 될 때,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0, R이 될 테니, 그죠? R분의 0이라서 0이 되고, R분의 R이라서 1이 되고, 0분의 R 그딴 거 없고, 라고 해서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다면, 더 가요. 더 간다 하더라도 이 점의 좌표는 X, Y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점의 좌표의 부호는 X값은 양수, 음수? 양수. Y도 양수. 그럼 여기는 XY 생각했을 때 X는 음수, Y는 양수. 그럼 요 점에 있을 때는 음수.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양수, 음수죠. 자, 이 사분면에 있는 세타 값에 대하여 삼각 B의 값은 마찬가지로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부호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지름은 항상 양수죠. 그죠? 자, 그러면 R분의 음수, 코사인 값이 뭐가 돼요? 음수.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양수. 탄젠트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음수. 즉, 요 세 개의 삼각 B 중에서 어떤 놈만 양수예요? 이 사분면에서는? R분의 Y. R분의 Y. 뭐라고? 사인만 양수예요. 그럼 3, 4분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R분의 음수, R분의 음수, 음수분의 음수, 양수. 그럼 3, 4분면에서는 요 세 개 중에 누구만 양수예요? 탄젠트만. 그죠? 탄젠트 값만 양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 4, 4분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예요? R분의 양수, R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 누구만 양수가 돼요? 코사인만 양수가 되죠. 그거에 비해서 1, 4분면에서는 뭐가? 전체 다 돼요. 그래서 4분면에 따라서 삼각 함수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즉, 세타 값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세타 동경의 위치에 따른 4분면에 이 동경이 얼마일 때 얘는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야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써먹으시면 1, 4분면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싹 다 양수. 3, 4분면에 있구나 하면은 탄젠트만 양수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대해서 자, 부호가 양수인 애들만 적어 놓은 거고요. 외우기 쉽도록 보통 이제 개념원리였나 센이었나 막 이런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라고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시중교재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순서는 뭐라고? 얼싸안고라고. 그래서 얼싸안고 순서대로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야. 아직 좀 더 하지 말고. 저기 97페이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사인이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뭐 이딴 걸로 얘기를 하면서 사인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는데 삼각함수의 정의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세타에 따라 각각 단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세타의 함수가 되고요. 이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편 각각의 역수 어쩌고저쩌고 지우세요. 나 저거 안 할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습니다. 각각의 역수 y분의 r, x분의 r, y분의 x에 대하여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뭐 그딴 건 지우세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1번 같은 경우에 대표 예제 1번 한번 가서 거기서 필요하신 거 뭐라고요? 자, 저 P라는 저 점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원 위에 있다라고 가정한 걸 구하시면 돼요. X값이 마이너스 12, Y가 5, R은 얼마? R은 13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사인은 얼마? 사인 세타가 13분의 5.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12. 탄젠트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5. 요렇게 되겠죠? 별거 없죠? 반지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게 저 뒤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던데. 잠시만요. 이거 아마 삼각함수 성질에서 나올 텐데. 선생님 먼저 알려줄까? 안 알려줄래? 그냥 노가다로 하자. 외우는 것보다는 그걸 좀 더 경험시켜야겠다. 문제에서 2번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타 값을 6분의 5파이라고 했습니다. 자, 6분의 5파이. 제가 뭘 기준으로 하라고 했지? 내가 뭘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그랬죠? 파이. 정수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보시는 게 좀 더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값이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요 위치가 이만큼이 세타가 될 거예요. 6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30도에 대한 특수가 몇 대 몇 대 몇? 길이비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즉 X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Y값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R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사인 값은 얼마?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R분의 X. 그럼 탄젠트는요? X분의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수각을 알고 있으면 길이비를 기억하시고 길이비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서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구나. 그럼 좌표값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3,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3번 넘어가요.
4번 볼게요. 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탄젠트 세타가 3, 4분면에 위치해 있고 탄젠트 세타 값이 2래요. 자, 탄젠트 값은 뭐분의 뭐라고? 뭐분의 뭐라고? x분의 y라고. x분의 y 값이 얼마가 된다고? 근데 여기에 존재해야 되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도록 여기 즉 요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죠? 간단하게 잡으면 3, 4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루트 5가 되고 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얼마?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고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입니다. 유리화 하시면 뭐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좌표값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몇 사분면에 있는 몇 대 몇. 몇 사분면에 있는 몇 대 몇. 기립이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봐. 아까 내가 뭐라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랑 요거. 지금 나 이거 딱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몇 사분면에 위치한 애들의 부호가 어떻게 됐나? 얼싸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뭐라고요? r분의 y. 코사인이 뭐라고요? r분의 x. 탄젠트가 뭐라고요? x분의 y.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그 다운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3학년 2학기 때 한 번 있긴 한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때도 삼각함수 쓰시면 돼요. 네, 그때도 그냥 삼각함수 쓰시면 되고 지금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요대로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그딴 걸로 기억하지 말아주시고요. x분의 y 더더욱더 기울기와 같아졌죠. 그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4번에 1번, 5번이군요. 5번에 1번. 사인과 코사인이 무슨 뜻이야?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부호가 서로 다르기 위해서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제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위치해 있다면 서로 간에 부호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2번은 코사인, 탄젠트가 서로 부호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둘 다 뿔뿔이 될 수 있는 몇 사분면과 1사분면과 마마가 될 수 있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래서 제 1, 2, 4분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삼각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추가된 거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확장이에요, 확장. 특수각은 여전히 똑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로 확장했고요. 확장한 김에 4분면까지 확장하면서 뭘로 봤어요? 그거에 맞춰서 부호 계속 체크했습니다. 자, 6번. 세타 값이 제3, 4분면의 값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3, 4분면이니까 둘 다 음수.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부 반대로 더하기 사인 세타 그대로.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죠.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부호 반대로 계산하면 얼마? 0이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103페이지 밑에다가 그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얼싸안고 그 빨간색 박스에다가. 그죠? 거기 저 밑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102페이지랑 103페이지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101페이지도 심지어 같은 내용 얘기한 거고요. 그죠? 지금 101, 102, 103에 대해서 계속 부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3번은 지우세요. 3번은 진짜 X, 대빵만하게 X 치시고요. 3번 건들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3번과 관련된 문제가 아마 있을 텐데. 분명 저 예제, 저거 뒤에 나올 텐데. 아, 13번이요? 13번 고쳐주세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빨간색 13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네, 요렇게 바꿔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3번도 그 내용이에요. 아, 3번은 그냥 지우세요. 우리는 이거 그냥 신경 안 쓸 겁니다. 까만색 3번은 하지 마세요. 부정타요. 이 구데기 같은 교재에서 부정탈락. 자, 벌써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래요. 부호가. 별거 없죠? 저 노란색 거랑 주황색 거랑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랑, 주황. 노랑, 주황. 요, 끝. 자. 제가 과연 9번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멘탈이 작살날 것 같아서 얘는요 제가 그 뒤에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4번까지 4번? 5번? 4번에서 5번 정도까지만 진행할게요. 저 뒤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아 다시 한 번만 좀 그려서 정리를 해볼게. 이번에는 어떤 원을 그릴 거냐면 그냥 아까랑 똑같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굉장히 뚱뚱한 것 같은데 그냥 볼게요. 자, 우리 요 점의 길이를 여기가 R, 여기가 X, 직각 Y라고 할 때 요 점의 길이를 X, Y라고 한다.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값이 세타일 때 아까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사인 세타 값이 얼마? R분의 X.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R분의 Y.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 X분의 Y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리식을 배웠으니까 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그 값을 X분의 Y라고 했는데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R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 식은 R분의 X분의 R분의 Y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페이지 그거야. 그 내용 할 거야. 그죠? 근데 우리 R분의 X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나 미쳤나봐요. 니네 이거 보고 갸우뚱했구나. 그렇구나. R분의 Y예요. 미쳤나봐요. R분의 X예요. 잘 때가 됐나봐요. 자, R분의 X가 얼마라고요?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R분의 Y는 뭐라고요? 사인 세타.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얼, 싸, 안, 고 말고 하나 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특수각 외우라고 할 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으면 전 이거 하나,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 얘기 한 적 없을 텐데 니네들 나랑 예전에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런 진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공부 못 하는 애들이 있다. 뭐라고요? 돌고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돌고래랑 친구 먹으면 돌고래가 기분 나빠하는 애를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있다. 진심으로. 한 15초 전에 얘기한 걸 기억을 못 하더라. 놀랍게도. 그런 애들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한 40점대 나오는 애들한테 제가 뭘 알려줬냐면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사인만 외우라고 시켜요. 0, 1, 2, 3, 4요. 네?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요. 네? 2, 2, 2, 2요. 이거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0, 2분의 1,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3, 1 이렇게 기억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코사인은 그럼 뭐야? 거꾸로 써. 거꾸로 써.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하라고? 1분의 0이니까 0, 루트 3분의 1 같은 거 나눴으니까 1, 루트 3 0분의 1로 나누는 거 그딴 거 없어요 라고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거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알려줘요. 나 같은 경우엔 이걸 중학교 3학년 2학기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네,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요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부른다 했지? 식이 어떻게 된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볼게요. 자, 얘는 증명 끝났으니까 지우고.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r분의 x의 제곱, r분의 y의 제곱은 1이 되면서 우리 r분의 x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사인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삼각함수에서는 제곱할 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게 요 값을 제곱한 건지 각도를 제곱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로 바꾼다? 요 제곱 표시를 문자 뒤에 쓴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 뭐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 항상 1이 돼요. 항상 그 합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1입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그 빌어먹을 값들을 몇 가지를 써드릴 수 있는데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시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 이거는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이거 머릿속에 없죠 이미?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쓰고 얘는 뭐다? 탄젠트 제곱이죠. 그래서 그딴 식 그거 그때 했던 걸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저기 뭐야 시컨트 제곱 세타 막 이런 식으로 뭐 시컨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코탄젠트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은 저기 뭐야 코시컨트고 코시컨트 제곱이고 막 이딴 식으로 외우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머릿속에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1년에서 2년간 볼 일 없습니다. 빨리 보면 올해 겨울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인문계열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습니다. 그 이공계열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행 이수 과목으로서 미적분 2를 선택했을 때에 보게 될 그 나머지 3개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어학계열, 뭐 어학계열이나 인문계열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평생 볼 일 없습니다. 자, 요 2개 가지고 식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 4분의 3이래요. 이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니? 그렸죠? 세타 값이라고 할 때 4분의 3이라고 해서 여기가 루트 7이라고 놨으면 끝인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360도로 전체 범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부호까지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 마이너스 16분의 9라서 16분의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 얼마? 4분의 루트 7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일 때?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즉 1사분면에 위치할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4분의 루트 7.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 루트 7분의 3. 이 나온다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세트로 써야 돼서 좀 나눠서 썼습니다. 뿔마라고 쓰면 틀려요. 아시죠? 자, 다음
2번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얼마? 4분의 1이래요. R이 얼마? R이 루트 17이죠? 아. 4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얼마? 루트 1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은 얼마? 17분의 1이 됩니다. 얼마 루트 17분의 1인데 제곱하니까 17분의 1 되겠죠. 거기 풀이법 1번에 나와 있는 개소리 지우시고요. 저 그지 같은 거 좀 지우시고요. 미안해요. 쌍소리에서. 진짜 정말 너무 꼴배기가 싫었어요. 자, 2번도 갈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옆에다가. 이거 좀 별표 많이 쳐주세요.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식을 응용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유는 양면 제곱해 보시면 됩니다. 양면을 제곱하게 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한 값이 9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전개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얘는 몇 분의 몇이 될 것이며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것이며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은요. 좀 너무 싫다. 자, 2번은 뭐냐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꿔주시면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입니다. 통분하시면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분의 1이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아, 이 교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밑에 있는 거는 배울 거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줄만 기억하세요. 저기 제가 글씨가 깨져서 그런데, 아, 저거구나. 오케이. 자, 3번에 1번. 전개해 보실래요?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1 빼기 2 사인 코사인입니다. 답은 2죠. 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그냥 한 번에 제가 1이라고 썼습니다. 자, 2번. 코사인 플러스 1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1. 통분해 보세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1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1이죠. 통분한이 얼마구나? 0이구나. 간단하죠? 4번도 아까 했던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왔었던 거죠. 4번, 이게 4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뭐 하는 문제? 제곱하는 문제.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코사인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거기 있네요, 옆에. 4번은 아까랑 했던 그 값,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것까지 똑같이 울거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을 끝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렸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고 진도를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어쨌든 그거를 무리하진 않고 단원 테스트 보고 질문을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자, 일단은 5번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A. 그죠? 사인 코사인은 얼마? 3분의 1. 뭐부터 해볼까요? 제곱부터 할까요?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9분의 A제곱. 맞아요? 너무 많이 건너뛰었냐? 괜찮아요? 다 쓸까요? 뭐야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가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2 됐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3분의 5 곱하기 9가 A 제곱이니 A 제곱의 A는 값은 얼마? 루트 15. 양수래요, 양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제 정도까지는 조금만 좀 풀어주시고요. 페이지 어디까지? 교재. 오늘 제가 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요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이 관계식에 대해서.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유제만요 정리하더라도 꽤 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갈게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니네한테 내준 프린트 중에 RPM 프린트는 이것까지 아마 연습용으로 들어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닌가? 근데 그거랑 아닌가 보다.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것도 필요하시면 연습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뭐 본다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이에요.